예, 이 강의는 유대원 박사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잠깐만요. 앞으로 더 나와 주십시오. 네. 앞으로 나오는데. 거기 우리 김성래 대표님 뒤를 앉지 않도록 좀. 사실 마이크 필요 없는데. 제 소개는 잠시 뒤에 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 복습을 한번 잠깐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센터링 호흡 운동에 대해서 특강을 했었는데 여기 듣지 않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우리 그 김 대표 나오셔가지고 지금 벌써 3개월 차죠? 네.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떤 효과가 왔는지 본인의 얘기를 잠시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좀. 아유, 영광입니다. 자꾸 이제 말씀을 하라고 그러는데 3분 힐링 센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저녁에 됐습니다. 여기. 화면이 비친다니까 여기, 저쪽 편으로. 예. 오케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3분씩 이상 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는 게 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게 내 것이다 하는 그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근데 제가 전에 100배도 해보고 300배도 해보고 1000배를 해봤어요. 1000배를 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100배를 할 때도 힘든 고비가 있고요. 300배의 절을 할 때도 힘든 고비가 있고 1000배를 할 때도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300배를 할 때는요, 100배는요, 힘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또 1000배를 할 때는 300배까지는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는 작던 크던 간에 항상 고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3분을 하고 이제 5분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은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정신적인 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능히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런 그것을 저한테 입력을 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웠던 게 싹 다 없어지고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한 2달하고 이제 보름째 하고 있는데, 일단 걷는 거에는 이 허리에 완전히 기름이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엄청 부드럽고 또 목소리가 엄청 좋아졌어요. 이게 이제 센터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 하고 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무릎을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서 발을 안. 저의 그 비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아팠던 게 완전히 치유가 돼서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약 없이도. 그래서 유대원 박사님께서 늘 저를 이 앞에 세우시는 거를 감사하게. 또 스승님이십니다. 이 책을 저자하시고 허나 안 허나 확인하세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목소리까지 좋아지니까 이제 센터링이 이제 이 단전이더라고요. 보니까 단전이 우리 몸의 중심은 단전이고 마음의 중심은 잠재의식 속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면요, 제 자신에게 힘든 것은 힘이 안 들고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입력을 함으로써 잠재의식이 전체가 컨트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업료도 못 드리면서 또 와서 이렇게 또 한 말씀 하라 그러니까 저도 성장이 되고,
또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모기가 좋아져서 그 문제입니다. 편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모이라 그러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강을 잃으면요 모든 걸 잃어버리거든요. 건강 잃어버리면 돈 있으면 뭐 하고 지위가 있고 저기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3분 힐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꼭 좀 보시면서 이렇게 수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핵심이 그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을 잠깐 기러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한 3분밖에 안 돼요.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강의 시작을 좀 알립니다. 좀 잠깐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안 들어가요. 나중에 불 좀 켜주세요. 제가 앞에 나가면. 좀 이따 그럽시다. 나중에. 강의보다는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네, 기러기를 통해서 말 못하는 그런 그 기러기를 통해서 정말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 소개가 지금 여기 떠 있기 때문에 1분밖에 안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돼서 잠깐만 소개해 드립니다. 삼성에 20년 재직했었고, 삼성 인재 약 10만 명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지도가 아니라 사실은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들한테. 제가 이제 지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삼성의 부사장, 대표이사 이렇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배운 게 제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삼성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나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후배들이지만은, 제가 나중에 너무너무 감사한 걸 느끼게 됐습니다. 삼성을 떠나서는 주로 CEO, 한 9천여 명 되는데, CEO 교육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리더가 바뀌어야지만 조직이 바뀌어요. 삼성은 리더십 교육을 엄청 강하게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에서 임원까지 가는데 인당 교육 경비가 약 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바꿨어요. 조직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초인류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하고, 삼성하면 전 세계 어디 가든가 통하는 회사가 초인류 회사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종전에 우리 박 교수께서 참 그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건요, 실천이에요, 사실은. 실천입니다. 책을 100권을 보면 뭐하고 1000권을 보면 뭐합니까? 성경을 100번 보면 뭐해요? 실천을 안 해주시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이제 오늘의 핵심은 리더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실천적인 것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쉽고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잘 되세요? 난 자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분이요. 아들, 딸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십니까? 안 돼요. 네. 남편하고 사모님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세요? 안 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정말 안 돼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교수였습니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3학점 가르쳤어요. 16주가 되는데 3학점 가르치려면 책을 한 100권 이상 읽었겠죠? 제가 쓴 책도 있고. 그런데 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 아들이 지금 그 뮤지컬 배우인데 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아들만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40에 났는데 잔소리 계속 해요, 잔소리. 이러지 마, 저러지 마. 꼰대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들이 봤을 때 아빠는 꼰대야, 그냥. 완전 꼰대야. 왜 그랬느냐. 고등학교 100m 앞인데 지각을 하는 게 얘가. 아주 미치겠어요, 그냥. 저는 강의를 한다. 보통 1시간 전 반드시 도착을 합니다. 지방이다. 하루 전에 가요, 지금은. 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은 어긴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왜? 미리 가니까, 1시간 전에 가니까. 어길 수가 없어요. 지하철도 사고 날 수가 있고. 근데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각을 그냥 밥 먹듯이 하니까 미치겠더라 이거죠. 깨웠어. 한 번, 두 번 흔들어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약이 오르니까 힙을 한번 딱 때렸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 지금 나 때렸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밀었다 그랬더니 아빠 한 대만 더 때려봐라. 나 오늘 학교 안 간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대 때려야지. 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될 거 아니야. 못 때리겠더라고. 왜 안 가니까. 끌고 갈 거요? 못 때리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교수인데 지 아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사실은. 삼성에 오래 있었고 얼마나 창피해요. 누가 물어볼까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방법을 찾아냈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손 드시고 말씀. 네. 아들 입장에서 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쓴다.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에요. 밥을 굶긴다. 왜냐하면 밥 먹듯이 늦으니까 밥을 굶기면 안 늦을 거 아니야. 안 먹으니까. 제가 저기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어요. 5억짜리입니다. 캐시 5억짜리. 저는 이걸 1,000원의 행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몇 장을 준비해서 정답 맞히시는 분에게 5억짜리 바로 상품 드리겠어요. 지난번에 2천만 원까지 나왔어요. 2등이 2천만 원. 제가 막 주다 보니까 2천만 원까지 나왔는데 봤어요, 제가. 엄청 감사해 하더라고. 5억짜리 들 텐데. 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 아들이 하는 행동을 같이 동조해주는. 동조해준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가? 이거 핵심. 친구! 예? 아들이 좋아하는 거 네. 같이 거시대 주는 거죠. 벗이 돼준다. 예. 오케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긁으면 돼요. 같은 게 나옵니다. 네. 상품의 눈이 어두우니까 아주 좋아요. 이게 아들하고 친구하기로 했어요. 친구끼리는 뭐라고 안 하잖아요. 꼰대짓 안 하잖아요. 야, 너 머리가 그게 뭐냐? 너 왜 양말도 안 신고 이렇게 냄새나게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너 바지 멀쩡한 바지 찢고 다니냐?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친구끼리는 야, 너 머리 어떻게 그렇게 볶았냐? 그게 뭐 염색 어떻게 그따위로 했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죠? 조금 정하더라도 야, 그렇게 하니까 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는 안 해요. 친구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아들 보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친구하자. 그랬더니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눈빛이 안 한다. 저 꼰대 저거 며칠 갈래? 딱 그 눈빛이야. 저거 며칠 갈까? 그때 정말 제가 바꿨어요. 친구하기. 아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저게 왜 늦는지 걔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새벽 1시, 2시까지 다른 거 하더라고. 저거 보면서 걔는 예전에 뭐 만화를 좋아하더구만. 만화를 좋아해서 그거 보면서 딴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2시, 3시까지 그 짓 했으니.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저거 이제 해나갔어요. 친구가 돼서. 잔소리 안 하고.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떨까? 바꿨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크면서, 느닷없이 또 배우가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돼요. 막내 아들인데 위에 딸도 있고 저게 밥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데도 하겠냐 했더니 하겠대 지가. 그래? 그럼 그건 너의 인생이니까 한 가지 조건은 있다. 공부하란 말은 제가 안 했으니까. 아들 딸한테 제가 공부하란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제가 공부했어요. 4시간 이상 잔 적 없습니다. 삼성에 있으면서 석사를 연대에서 했거든요. 박사는 고대에서 하고. 그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어요. 애들이 보는 아빠의 모습은 항상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공부하라는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바뀌는데 지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그 대신 한 가지 조건. 우리나라의 최고의 탤런트, 아니 세계적인 탤런트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가 있어요. 멀지 않아서 유재욱인데 보게 될 겁니다. 영국에서는 주연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 그냥. 바꿨지.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아버지를 걱정을 해요. 아버지 술 좀 적당히 드세요. 제가 성공하면요. 아버지 돈 마음대로 쓰게끔 해드릴게요. 차, 제일 좋은 차로 바꿔드릴게요.
말해도 고마워. 그래서 고맙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고마워. 뭐 영어를 하시네요. 아, 그럼. 그랬더니 녀석이 그 착한 거 아니에요? 바뀌었어.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원주에서. 삼성화재 강원 지역 단장을 했었는데 정말 존경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직결됩니다, 이게. 이번 시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핵심.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정말 존경하게 됐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문창모 박사입니다. 문창모 박사인데 강원지구 로타리 초대 총재하신 분이에요. 제가 연대에서 석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할아버지 쪽이에요. 제가 40살 최연소 그 지점장 지역단장 나갔었을 텐데 그분 그때 이미 80이에요.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 친구하자 그러면서 저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왜 존경했을까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려웠는데 정답 맞추는 분에게 바로 상품 들어가겠습니다. 왜 존경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위에 그분이 성직자든 누구든 좋습니다. 존경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성직자가 계시지만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스승 같은 목사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정말 좋습니다. 왜 존경했을까요? 저도 수많은 사람을 보고 삼성에서 많은 선배도 보고 쟁쟁한 사람도 보고 뭐 많은 사람 봤는데 존경한다는 이 존경심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존경하게 됐을까? 자기를 늘 낮추기 때문에. 낮추기 때문에. 그분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3분 힐링을 했기 때문에. 3분 1리 한다고 존경하지는 않아요. 제가 좋아하지. 또 모범적이니까. 뭐라고? 상품의 눈이 예? 아니 상품 때문에 말씀하세요. 타서 절 주려고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심에도 네. 불구하고 많은 그 학식과 모든 걸 갖췄지만 젊으신 분한테 자세를 낮춰서 동격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분의 힌트, 행동을 보면서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눈높이. 어떤 행동을 그분이 벌였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존경심이 옵니까 이게? 웃음을 많이 줘요. 웃음을 많이.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굿. 언행의 일치가 됐어요. 언행의 일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은 꼭 지켜요. 꼭 지킨다고. 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뭘까? 이미 나왔잖아요. 뭐예요 지금? 언행 일치하다가 트러스트. 신뢰심을 주는 거예요. 트러스트를 잃어버리면은 커뮤니케이션은 절단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리더로 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소중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리더가 됐을 적에는 좀 진지해야 돼. 그냥 목사님 하시면서 뭐 해줄게 하고서 한 번만 어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안 따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원로 목사님 여러분 계시는데 안 따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을 안 합니까? 한 사람 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명문 대학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요새는 박사들도 많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왜 존중을 안 해요? 저기 뭐 급한 일 계세요? 그거 조금 나중에 줘. 이건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강사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 존중하게 됐을까 하는 것은 언행일치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과 행동이 달라. 그죠.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트러스트예요. 이 신뢰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뢰를 갖는 그런 모습을, 행동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저 사람 무슨 뭐 사람답게 살기는 개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분 한 분께서 어떻게 모델이 되주셔야 된다. 여기 뭐 사무국장, 우리 저기 회장 이분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 나간다 하면은 바로 이분이 바로 그냥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참 말과 행동 일치하고 한번 얘기하면 진솔하고 어기지 아니하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입은 옷은 모델 같습니까? 이미지? 이미지 컷. 그냥 그 엔터로 한번 쳐보세요. 아니, 됐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일부를 했었는데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번 오신 분들은 좀 제 방이라기보다는 복습 삼아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좀 빠르게 지나갑니다. 원활한 이제 상당 기법인데 트랜스액셔널 어널리시스라 그래요. 심리학의 한 부분인데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누가? 이 개발자가. 그게 에릭 번입니다. 정신과 의사였었는데 1958년 Game People Play라는 책자를 만들어냈어요. 최초의 T1에서 아주 얇아요, 책이. 얇은데 그 책을 보면서 아, 이분 참 아주 심리학을 쉽게 풀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A. 하리스, 닥터 하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69년 I'm OK, You OK라는 책자를 만들어냈고 5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타임즈는 그때 70년대는 TA 시대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타임즈가 예언한 것처럼 이 TA는 대단히 활발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정신과 환자들 치료 진료하는 데도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산업교육계도 사용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70년대 후반에 이게 들어왔어요. 시간은 꽤 지나갔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심리학을 쉽게 풀이한 책을 못 봤어요, 제가. 심리학 책들은 보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아주 쉽게 풀이해서 정통으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목적은 뭐냐?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 understand, 이해한다는 데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한다는 게 됩니까? 돼요? 아들이 이해가 됩니까? 남편이 이해가 되세요? 왜 저 인간은 저 따위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아니, 이분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은 정말 언행일치가 되시는 분이에요. 언행일치가 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언행일치된다는 건 말은 참 쉽죠. 정말 어렵습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 언행일치가 되시는 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왜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번 보십시오. 여의도에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손살에 흔들고, 나중에 니들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 이해할 수 있다. 자기와 타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이 자아 상태. 본론도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페어렌트라 그래서 어버이의 마음과 모습이에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P는 어버이의 마음과 모습. 유아 시절에 부모 양육자의 언어, 행동, 태도 등을 통해서 무비판적으로 뇌 속에 기록되어진 양심과 이상의 추구가 본질입니다. 부성적인 P는 비판적이고 좀 엄격한 자아 상태를 얘기하고 모성적인 P는 보호적이고 상냥스러운 자아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배워서 알게 된 관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덜트, 이건 어른의 마음과 모습인데 지성에 관련되는 대뇌 활동, 이 컴퓨터 같은 겁니다. 사실과 자료를 비교 분석, 행동 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취사, 선택하는 그 기능,
이것은 think, 생각에서 얻어진 관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뭘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반성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adult, 생각에서 얻어진 관념. 이게 세 개의 자아 상태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C는 child,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를 얘기하는데 본능과 감정에 관계됩니다. 건강 유지에 중요하고 이거는 두 개로 또 나눠집니다. 자유로운 C가 있고 이 C는 child의 약자입니다. 다음에 복종적인 C가 있어요. 복종적이고 수동적인 자아 상태. 이거는 느껴서 얻어진 관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아 상태가 같이 부모의 자아 상태, 어른의 자아 상태,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 그것도 나눠지면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자아 상태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돼요. 지금이 아니고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술도 하시고 하셨을 때 어쩌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서 술 한잔 하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도 좀 피곤해. 그 다음날 1월 주일인데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인 이렇게 무릎을 베고 엄살을 막 펴죠. 여기 좀 어깨 좀 목 하면서 이제 엄살을 막 펴요. 그럼 이제 부인이 이렇게 애처럼 이렇게 만져주고 막 이렇게 잠깐 있어봐 하면서 그때 고등학교 아들이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어린애 같은 모습이었는데 아들이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점잖게. 야, 너 오늘 학원 가냐? 하면서 점잖게 바뀌어요. 그러면 좀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 전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자아 상태에서 움직인 겁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부모 내지는 성인의 자아 상태로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이렇게 성인들은요, 한 분 한 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 탤런트예요, 사실은. 그 역할에 맞게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잘못되면 도라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제 사람이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도라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기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제대로 연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딸한테는 아들, 딸에 맞게끔 연기를 하셔야 되고, 친구가 되든 부모가 되든, 부인한테는 부인에 맞게끔 또 연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 만나가지고 옛날에 소식적에 뭐 술 먹거나 어디 해외여행 가서 거시기했던 그런 얘기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리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봤어요, 제가. 돌아버리니까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 부인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도 해요. 그 연기자가 아니죠. 때와 상황, 환경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하나의 종합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하나 사진을 찍어 놓으시거나 요것만 하시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가 이해가 됩니다. 장점, 단점이라기보다는 플러스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부성적인 피해 플러스 에너지는 양심, 도의를, 정의를 추구하는 거고 마이너스 에너지는 독단적이고 강압적이고 편견적입니다. 모성적인 피해 플러스 에너지는 동정관념 협조적이고 마이너스 에너지는 과잉 간섭하고 잔소리 방임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A의 플러스 에너지는 지성사실 합리를 추구하고 마이너스 에너지는 냉정 타산 기계적이에요. 자유로운 C의 플러스 에너지는 정서 천진난만 적극적이고 마이너스 에너지는 자기중심적이고 방향무인하고 공격적입니다. 복종적인 C의 플러스 에너지는 착실하고 인내심이 있고 겸손한데 마이너스 에너지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우회적이에요. 이게 섞여 있는데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이 믹싱이 돼줘야 돼요. 너무 한쪽에 이렇게 쏠리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되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완고해져요. 그래서 자식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부모 입장에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도망 다닌다고 그다음부터는 인사만 쓱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서 딴짓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아 상태가 적절히 이게 믹싱을 해서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거 내용을 아시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자아 상태가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들어드리니까.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기본 자세. 4가지가 있습니다. I'm not okay, you are okay. 여기서 okay라는 것은 좋아요, good 이런 의미입니다. 좋아 이런 의미예요. 나는 글러먹었는데 you are okay. 당신은 옳아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이런 뜻이고 I'm not, you are not okay. 나도 글러먹고 니도 글러먹었어. 2판 4판 되는 겁니다.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괜찮은데 당신 글러먹었어. I'm okay, you are okay.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아. 이런 자아 상태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의 자아 상태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 4군데 하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I'm not okay, you are okay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인데 유아시절의 공복, 강제의욕, 자율욕구의 억압 등으로 무력감, 열등의식이 대표적인 특징이고 중요 국면에서는 자기 부정을 나타내고 지각을 잘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사업 실패 잘하고 대인 공포, 교류회피,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 클 때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모유를 먹고 그러냐, 우유를 먹고 그러냐가 아기의 인성을 좌우합니다, 이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 우유 먹여서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된다니까. 달라집니다. 모유의 그 장점, 좋은 점 몇 가지가 있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모유의 좋은 점. 안 계세요? 너무 점잖은 자리라서. 네. 한번 해보실래요? 젖소 부인 나올까봐. 젖소 부인 해볼래? 우유는 우선에 네. 순종이 네. 순종을 아기니까 우유는 엄마가 젖을 먹을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랑의 감정이 애한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도 그 영감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죠. 그래서 그 정서가 풍부해지지.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모유와 우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모유는 항상 데워져 있어요. 우유를 먹이려면 짐이 많아. 항상 데워져 있어. 그 다음에 스페어가 있습니다. 한쪽, 양쪽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자 공용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지. 근데 모유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입니다.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모유를 먹였을 때 거기서 아까 그 말씀하신 모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기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그러니까 우유를 먹였을 때에는 그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글러먹었어, 너도 글러먹었어.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등으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성장을 원치 않는 태도 등에 대한 불신감, 증오감, 허무감에 의해서 타인의 보호 애정을 거부합니다. 고립자살, 파괴적이 돼버려요.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애들 탓이 아니라니까? 부모 탓이에요. 사고 많이 저지르고 아주 그 흉악범들 있잖아요. 되게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보면요. 정상적인 부모에서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가 계속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혼할 것 같으면은 그 양모, 양부가 그렇게 친아들, 딸처럼 못하죠. 친아들, 딸도 사고를 저지르는데 못하죠. 자, 그 다음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괜찮은데 너는 글러먹었다. 투지가 만만하고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인관계 별로 안 좋아요. 자, 그 다음 I'm okay, you are okay. 유아 시절에 부모 자식 간의 적절한 접촉으로 자기 신뢰, 타인 신뢰의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게 되는데 공정 공용의 인간관계, 자기 실현과 타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I'm okay, you are okay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 중요해요. 오늘 요거 하나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실천해 주시면 굿입니다. 제가 I'm okay 하면 여러분 모두가 You are okay로 화답해 주세요. I'm okay. You are okay. I'm okay. You are okay. I'm okay. You are okay. 나도 옳고 당신도 옳아요. 그 다음에 애기 키울 때 안거나 이렇게 업어서 키우는 거 상당히 좋아요.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때요? 막내로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 이렇게 업히는 걸 상당히 좋아했다. 이게 싫어합니다. 경호관 출신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호관 보고
자네 나 좀 업어주겠나? 그래가지고 경호관이 박 대통령 이렇게 무겁지 않아요. 6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고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래요. 고맙다 그러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사랑인데 어렸을 때 어머니 일찍 저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를 어머니처럼 저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 okay, you are okay. 이런 그 라이프 포지션만 지닐 것 같으면 good.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I'm okay, you are okay가 돼줘야 돼요. 상대를 인정해주고 나도 옳지만은 당신도 옳아요. 이거를 실천해 주시면은 이 운동은 날개를 달게 됩니다. 트러스트와 함께. 트러스트와 함께 I'm okay, you are okay. 이게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아는 거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항상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장점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면서 항상 I'm okay, you are okay. 실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m okay. You are okay. I'm okay. You are okay. I'm okay. You are okay.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고요. 1시 정각이기 때문에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오신 분이